자, 들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136페이지 가시면은 맨 밑에 따라해보세요. 부동산 관리의 영역 찾았죠, 그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조금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리면 요 문제가 기출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아까 일단 책에 보시면은 요 내용이 좀 빠졌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노란색 친 게 바꿔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시설과 자산이 바뀐다. 이 두 가지 바뀌는데 요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책에. 없죠. 그러니까 없는 걸 좀 한다는 거는 좀 모험이에요. 저는 이제 요약집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뭐 점수가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나오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넣는 건데, 이걸 지금 이제, 이것까지 프린트를 하게 되면 또 볼 게 또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나중에 그 문제집 할 때 좀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문제집 할 때는 아예 제가 체계도를 만들 겁니다. 만들어가지고 제 요약집도 따로 있거든요. 따로 있는데 그걸 다 넣을 수는 못하고요. 일단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만 넣어서 이제 예상 문제집 할 때는 조금 더 볼 수 있게끔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걸 해드리는 게 그냥입니까? 지금 2번이 기출문제입니까? 그럼 요 안에 있는 내용을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책에는 좀 우리가 뭐 책을 잘못 썼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참고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137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 관리의 3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죠? 나중에 저도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이건 책에 잘 나와 있어요. 자, 관리의 3방식은, 자, 따라해보세요. 주체. 그 주체에 따라서 똑같겠어요? 다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래서 3방식이 주체니까, 천천히. 자가 관리는 그냥요,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자가예요. 자가. 그러면 요건 어떻게 되겠어요? 책에 소유자가 직접 관리한다는 단어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시험 문제가 거기 가시면 자치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자치라고 나온 적도 있었고, 자연관리,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관리를 나왔었어요. 그럼 이건 다 그냥요, 자아관리를 얘기를 해요. 자아관리. 근데 아까 위탁관리라는 자체를 할게요. 자, 위탁은 책에 보시면은 그냥입니까? 외주관리입니까? 자, 그러면 외주 준다는 얘기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얘가 직접이니까 얘를 또 간접관리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간접관리. 이렇게 한다. 그 위탁은 부동산 관리를 전문가한테 관리를 맡기죠. 그럼 제가 아까 왜 도시와 건축기술의 발달, 도시화되다 보니까 건물이 저층화돼요, 고층화돼요. 그 위탁관리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보통 소규모 부동산 같은 거는 그냥요, 자기가 해요. 근데 대규모 부동산은 위탁을 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특히 이제 달리 나오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자, 외주관리는 이응 들어가니까 위탁이고, 간접이 위탁이면, 자, 이거 따라서 자치관리, 자연관리, 직접관리, 이건 무슨 관리와 다 유사하다는 거죠? 자가. 그러면 여기 지읒지읒 들어갔죠, 그죠? 이렇게 꼭 체크하시고요. 혼합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혼합은 두 가지를 합치는 거잖아요. 그럼 자가에서 위탁에 과도기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왜 과도기라는 걸 쓰냐면, 들어보세요. 혼합은 이따 문제에 나오겠지만, 내가 일부하고 남한테 맡기면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요? 좀 불분명해져요? 분명해지죠. 그래서 가장 유력한 건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불분명하다. 불분명하다는 거에 불이 꼭 들어가야 되죠. 또 명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명확이에요? 불명확이에요? 불명확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가도기에 채택되는 거죠. 가도기여서 자가 혼합 위탁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럼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혼합부터 잡습니다. 혼합. 자, 넘기시면 혼합관리 찾으셨습니까? 혼합관리는 3번. 자가에서 위탁관리 가도기에, 그냥요, 가도기에 유리해요. 가도기. 근데 혼합관리의 단점이 1번만 보세요. 아까 혼합관리는 책임 소재가 분명, 불분명. 단점이 생길 수 있죠. 나머지는 다 자가와 위탁을 이제 바꿔내는 건데, 자, 그럼 가볼게요. 칠판. 자가관리는 혼자서 하다 보니까 그냥입니까? 기밀 유지가 가능합니까? 서비스 정신이 없죠. 근데 남한테 맡기면 자기처럼 안 해주죠.
기밀 유지가 안 되고 보안 관리가 안 되고 서비스 성능이 낮죠. 그런가요? 자가 관리는 이제 종합적인 관리가 또 할 수 있고요. 소유자의 지휘 통제력이 강하고, 얘는 종합적 관리가 좀 어렵고 지휘 통제 작고요. 신뢰도가 높고 신뢰도가 낮죠. 근데 둘 중에서 타성화에 젖는 건 자가 관리가 타성화가 더 적기 쉽죠. 이걸 방지할 수 있고, 전문가를 더 활용할 수 있는 건 어떤 관리가 더해요? 위탁인데, 자가는 자기가 직접 하니까 소유자의 본업이 전념하기가 쉬워요, 좀 어려워요. 위탁 관리는 전념할 수 있죠. 반대로 가볼게요. 자가의 장점이 위탁의 단점으로 갈 수 있죠. 그럼 자가는 자, 소유자의 지시 및 통제가 강하죠. 기밀 유지, 보안 관리가 양호하고 애용률이 높습니다. 서비스 성능이 높죠. 신속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적 운영 가능한데, 위탁 관리 가볼게요. 위탁 관리는 반대로 남한테 맡기니까 기밀 유지, 보안이 그냥이요, 곤란해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애호 정신이 낮죠. 그 다음에 종합적 관리가 쉽지가 않다. 그럼 자가 관리의 단점이 위탁의 장점이라면, 자가 관리는 그냥 있어요. 관리의 전문성이 좀 결여되어 있어요. 자기가 타성화에 적기가 쉽죠. 그 다음에 그 정도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탁으로 갈게요. 위탁으로 가시게 되면 전문적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소유자의 본업에 전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의 업무의 타성화를 방지한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스타트. 자, 부동산 관리 방식의 장단점이 틀린 것은 4번이 틀렸죠. 혼납은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불분명하다. 장점이다, 단점이다, 단점. 위탁 관리는 전문적인 계획을 할 수 있죠. 썰물에 노하우를 넣을 수 있고요. 위탁 관리 방식 관리 업무에 영리만을 추가할 경우 부실하게 관리 처리할 수 있고요. 자, 아까 혼합은 어디에서 어디에 가독이 채택됩니까? 자가에서 위탁에 가독이 채택되는 거 맞죠? 자가는 그냥요, 종합적인 운영할 수 있죠. 기밀 유지가 유리하다. 이렇게 해서 꼭 체크하시면 돼요.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은 138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가시면은 138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 유지 관리 활동이라는 게 있죠. 별표 쳐놓으시고, 그 다음 밑에 솔직히 5번에 용도별 대상 부동산의 관리 활동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이건 출제부터 나왔습니다. 4번 위주로 가져가세요. 몇 번이 중요하다? 4번. 그 다음에 오른쪽에 6번, 7번에는 별표. 6번, 7번. 5번만 빼세요. 5번은 조금 어떤 내용적인 게 출제와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6번, 7번에 별표를 3개 치시고, 4번에는 별표를 하나만 쳤죠. 그 다음에 관리 활동. 자, 4번에 지금 유지 관리 활동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그럼 어떤 게 있어요? 불러보세요. 일상적, 대응적, 예방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일상적이라는 것은 늘 하는 거예요. 늘. 그래서 정기적인 겁니다. 정기적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전 요거부터 잡을게요. 예방적도 잡으세요. 예방적은 그냥입니까? 미리 방지하는 겁니까? 그럼 요거는 사후적이겠어요? 당연히 사전적이겠어요? 사전적.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일이 터진 다음에 해야 돼요? 예방하는 게 좋아요?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비용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이 낫다, 사전적, 예방적이 중요하다. 예방적. 문제 발생을 우리가 대응하는 대응적은 따라서 사후적. 그럼 일이 터진 다음에 하는 거죠. 사후적은 우리가 나중에 또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또 대응적으로 또 수정적으로 나왔거든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해요? 예방하는 게 중요하죠. 별표 쳐놓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6, 7번만 제가 치라고 했죠? 요거만 이제 나오는데, 자, 요건 이제 박스를 쳐봤어요. 자, 따라서 임대차 활동. 어머타임 임대차 활동. 자, 그러면 용도에 따라서, 자, 여러분 어떻게 될까? 저를 보세요. 임차자를 선정 안 해야 돼요? 선정을 잘 해야 돼요. 유대성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이 잘 어울려야 되죠. 주거는 유대성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매장용은 사람을 매장시키는 묘지야, 쇼핑센터야. 거기 보시면은 상업용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상업용도 매장용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그냥요, 매출액을 많이 올려야 돼요. 수익성이에요. 매출액, 수익성이고. 자, 공업용은 거기에 사무실과 공업용의 적합성이라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따라서 적합성. 자, 주거용은 아까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는 게 유대성인데 연대성이라고 돼 있죠?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연대성은 또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업용은 적합성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아까 연대성과 유대성은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는 거죠. 근데 공업용은요, 목조 건물에 화학 공장을 들어서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기 좀 해봐요. 그럼 건물과 용도가 적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공업용, 사무용이나 공업용은 무슨 성이 중요하다? 적합성이 중요하죠. 칠판. 주거용은 무슨 성이 중요해요? 연대성이라고도 하죠. 매장용, 상업용은 수익성이죠. 가능 매출액이 나올 수 있고요. 공업용은 무슨 성이 중요합니까? 적합성. 이해 가셨어요? 밑에 보시면 임대차 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 유형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주거용 부동산은 조임대차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총과 조는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임대를 다 내버려요. 그래서 이 조임대차는 자, 순임대료와 운영경비를 다 포함해서 총임대로 다 지불했죠. 그럼 주거용입니다. 따라서 총임대차. 그럼 순수한 임대료만 냈어요? 경비까지 다 냈어요. 그럼 다 냈으면 그걸 임대인이 낼 수도 있죠. 근데 거기 보시면 순임대차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순임대차는 순수한 임대료다가 그냥입니까? 나머지를 협상합니까? 3차 가장 일반적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럼 밑에 순임대차의 종류는 순수임대료, 편의시설, 세금, 특별부과금까지 나와 있죠? 그럼 여기까지가 답에서 1차. 2차는 1차에다 보험료를 더하죠? 3차는 2차에다 유선비를 더하죠? 그럼 저는 이렇게 좀 펴보러 가볼게요. 자, 봐봐. 아까 순수한 임대료에다가 편의시설에 대한 비용과 세금이 있어요, 세금. 부동산 세금이 있어요, 세금. 찾았습니까? 그럼 세금까지 하면은 몇 차야? 1차. 그러니까 이렇게 갈게. 편법으로 가는 거야. 지금 순수한 임대료는 보고 계시죠? 편익시설비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특별부과금과 내가 세금을 마지막에 이렇게 끄집어낸다면 세금까지 하면 몇 차? 그럼 세금에다가 보험료를 합치면 2차. 그러면 보험료에서 유지수선비 합치면. 자, 그러면 말 봐요. 요거요. 제가 특별부과금과 세금을 좀 바꿨어요. 그럼 세금으로 끝나면 1차가 되겠죠. 예? 그럼 세금에다가 보험료 더하면 몇 차? 유지선비까지는 3차. 뭐 이상한 점 뭐 찾아냈어요? 세금이 몇 글자죠? 얘는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아, 내가 시간 안 써서 갈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특별부과금과 세금을 좀 바꿨어. 이해하셨어요? 그럼 세금까지가 1차죠? 그런가요? 근데 세금까지가 1차인데 거기다가 보험료 플러스 시키면 몇 차? 2차. 유지선비 플러스면 3차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세금까지는 글씨가 두 글자잖아요. 알아들으셨잖아요. 이해 갔나요? 그럼 세금까지 끝난 다음에 세금 두 글자면 거기다가 보험료가 세 글자잖아요. 그럼 몇 차가 되고? 유지선비까지는 3차가 된다는 거죠. 몇 차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인다? 3차가 일반적. 3차 가장 많이 쓰인다 그랬죠? 찾았죠, 그죠? 이렇게까지. 그 다음에 비율임대차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별표 쳐보세요. 아,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계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문제집에서 계산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 딱 두 번 나왔고. 그다음에 비율임대차. 자, 매장용은 어떻게 돼요? 거기 안에 있는 매장의 임차인이 매출액이 똑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그럼 많이 올리게 되면은 건물에 손상을 줄 수 있잖아요. 따라서 매출액 비율대로 낸다. 그럼 비율임대차라는 수익 비율이 거기 보시면 우리가 기본임대료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자, 그럼 기본임대료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내야 되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제 대학교 때 이렇게 막 그 좀 놀러 다니실 때 그 뭐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왜 기본 있잖아요. 기본. 안 가보셨어요? 가봤어요. 근데 그럼 기본이 그냥 내야 돼요. 뭐 맥주 3병에 안주 딱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한 명 더 주세요. 그럼 그냥 추가적으로 더 내야 돼. 기본 임대료를 깔고 가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임차인의 총수입의 일정 비율의 임대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임대료를 더 낸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기출문제를 푼다면 자, 무조건 무슨 임대료를 먼저 깔고 가야 돼요. 그럼 추가적으로 제가 낼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총 매출이 있고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손익분기점 초과한 거에다가 비율을 곱하는 거 나중에 꼭 하는데 별표를 치셨죠.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온다. 매장용 부동산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갈게요. 그러면 이제 칠판. 주거용은 그냥 사람끼리 잘 어울려야 돼. 연대성이 중요한가요? 요 매장용은 상업용이죠. 그냥 매출액이 중요해요. 수익성, 가능 매상고고 목조 건물에 화학 공장 들어서면 안 되죠. 그럼 요건 그냥요 적합성이에요. 그 목적의 용도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요 총 전체를 다 내요. 그럼 주거용은 전체 순임도가 그 경비를 다 냈으니까 임차에 다 내버린 거죠. 대답해봐요. 근데 공업용은 그냥이야 다 낸 게 아니에요. 순수한 임대로다가 나머지를 협상하죠. 그럼 아까 제가 세금을 잠깐 이렇게 바꿔냈죠. 그럼 세금까지 끊기면 몇 차다? 거기다 보험료 합치면 유지손비는 3차 가장 많이 쓴다 했죠. 화이팅. 그 다음에 매장용 부동산 상업용 무슨 임대차? 그냥이야 기본 임대는 깔고 가. 손익분기점 너무 초과한 부분에다가 일정 비율을 곱하죠. 그래서 다시 비율 임대차 나올 수 있고요. 자, 넘기게요. 넘기시면은 건물의 내용연수와 건물의 생애주기라는 단어가 있죠. 이거 엮어서 별표 하나만 쳐놓으세요. 하나만. 건물도 그냥이요 감가가 돼요. 그럼 버틴 연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연수가 이제 감정평가와 연결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건물도 생애주기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와 건물의 생애주기를 이제 비교하면서 감정평가 때 할 건데, 자, 가볼게요. 자, 건물도 그냥이 항상 노후화가 돼요. 그럼 건물도 감가된다면 건물에 버틸 수 있는 내용연수가, 그다음에 건물의 내용연수 봅니다. 자, 가장 잘 나오는 게 그다음에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그래서 건물이 감가되는 그 요인과 그 내용연수가 연결되기 때문에 세 가지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으면은, 자, 만약에 5층이다. 그럼 건물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 금이 가면 노후화가 될 수 있죠. 그럼 거기 보시면 물리적의 노후화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 건물이 그러면 노후화가 됐다는 것은, 자, 따라서 물리적 감가가 됐다. 그럼 물리적으로 내용연수가 다 됐다는 거예요. 찾았죠? 근데 기능적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기능적 감가예요. 그럼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 물리적 감가예요? 그 파란 색깔 기능적 감가예요. 그럼 기능적 내용연수가 다 됐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번에 형식의 구식화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형식의 구식화라는 것은 옛날 방식이에요. 재래식부업 같은 촌스럽다는 거죠. 그럼 자, 비교할게. 자,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늙어. 노화가 되면은 물리적 감가가 됐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안 늙었는데 입고 다니는 게 촌스러워. 무슨 적 감가가 됐다는 거예요? 기능적이죠. 그래서 오늘 나가셔서 아는 지인 여성분이 안 늙었는데 촌스러워. 어머, 얘 넌 물리적 감가가 안 됐는데 기능적 감가가 심각하구나, 얘. 못 알아듣겠죠. 자, 그럼 그 물리적은 그냥이야 노후화가 됐어. 자, 그냥이야 시간이 많이 지났어. 많이 지나면 건물에 금이 가잖아. 대화를 합시다. 그럼 건물이 마멸되고 파손되고 손상될 수 있죠. 그때까지의 버팀 연수를 물리적 내용 연수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기능적은 그냥입니까? 형식의 구식화입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설계의 불량이죠. 이건 따라서 기능적 감가. 그럼 기능적 감가가 됐다는 기능적 내용 연수 다 됐기 때문에 그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얘기를 해요. 건물과 부지가 안 맞을 수도 있죠. 자, 여러분들 부지가 이렇게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배치가 맞아요? 안 맞아요? 건물과 부지에 부적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걸 뜻하면서 기능적 감가. 아까 우리 관리 중에서 기술적 관리라는 얘기 들으셨죠? 그 권리도 연결이 돼요. 그다음에 설계 불량, 형식의 부족, 설비 부족과 불량 이런 것들. 근데 경제적은 자 나중에 감가를 보겠지만 내부적인 게 아니라 좀 외부적인 감가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들어보시면은 자 신축 상가는 아직 금이 갔어요? 금이 안 갔어요? 그 물리적 내용 요소가 다 된 건 아니죠.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탄광촌이 있어서 유동이고 많았는데 탄광촌이 폐광되게 되면 개미새끼가 한 마리 안 지나가요. 그냥입니까? 감가됩니까? 근데 얘는 치유가 돼요? 치유가 안 돼요? 그렇다면서 경제적 감가.
경제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그럼 경제적 평가는 경제적 내용 요소가 다르다는 것은 자, 이 부동산 내부적인 겁니까? 외부 환경이 잘못된 겁니까? 지역이 잘못된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이라는 거 찾으셨어요? 그럼 지역이 변화됐다든가 건물과 그 환경이 안 맞, 환경이라는 단어가 있죠. 환경이 안 맞다든가 아니면 시장성의 감퇴. 자, 요런 거 나오면 요거는 그냥입니까? 요건 경제적입니까? 자, 그래서 경제적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환경이라는 단어가 있죠. 시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환경의 환자 동그라미치시고 시장의 장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게 경제적이라는 단가와 연결되기 때문에 경제적 요소가 다르다는 건 경제적 단가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제적이 돈이잖아요. 돈을 보면 그냥 사람들은 환장을 해. 그래서 환장, 환이 뭐야? 장이. 이거 나오면 무슨 적 찍어? 경제적과 연결시켜야 되죠.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법이라는 이제 법제도적인 것은 이제 행정적인데 보통 이 세 가지를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연결시켜서 건물의 생애주기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 건물도 시간이 지나면 노화가 되죠. 그래서 건물의 생애주기가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건물의 생애주기로 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전신안노폐로 암기하시는 건데 전신안노폐. 자, 따라봐요. 전 개발 단계. 자, 이건 따라서 용지 상태. 그럼 아직 개발됐어요? 개발이 안 됐어요? 땅의 단계죠. 용지 상태에다만 동그라미. 그래서 아직 얘는 건축 계획이나 어떤 관리 계획, 이런 규제, 이런 것들은 이제 보로 타당성 분석을 하고요. 자, 신축에다가 발표. 자, 신축은 아이가 태어났죠. 건물이 완성됐기 때문에 아직 금이 갔어요? 금이 안 갔어요? 그러면 파란 색깔 발표.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금이 안 가서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는 무슨 단계다? 신축 찾으셨죠? 그래서 이제 사전계획과 부합한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것도 그냥 참고하시고요. 안정 단계로 갈게요. 안정은 사람으로 친다면 중년 단계예요. 일을 많이 하니까 좀 장기로 오고요. 관리 상태도 중요하죠. 갑니다. 자, 안정은 자, 돈 많이 버니까 경제적 유용성이 가장 높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경제적 관리가 중요하겠고, 자, 2번 어떻습니까? 건물이 구조나 시설 일부를 개량 수선할 때 자본적 지출이 요구된다고 돼 있죠. 그러면 자본적 지출을 요구되는 건 노후에서 해야 돼요? 안정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엘리베이터를 고친다든가 중축하는 건 여기서 하는 게 가치를 높이겠죠. 자, 노후는 물리적 상태가 급격히 그냥입니까? 악화됩니까? 악화되죠. 그래서 추가 설치하면 안 돼요. 물리적 기능적이 악화돼서. 그럼 노후 단계는 추가적인 설치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폐물 단계는 이제 완전히 물리 기능 경제가 다 폐물됐다 보니까 건물의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고 상당히 그 가격이 저하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완전 폐물이 되면 다시 전개발 단계로 간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 가장 물리적 유용성이 높은 단계는 무슨 단계다? 신축. 안정 단계는 관리 상태가 중요한 거죠. 경제적 유용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건 뭐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 중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건 성수기고, 여기 건물에서는 우리가 가장 신축 단계가 높은데 이거 참고하시고요. 오른쪽 가시면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있죠. 마케팅의 별표를 치시면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요. 자, 의의만 잡으세요. 마케팅은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상품 및 서비스 흐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부동산 마케팅은 이제 공급자들이 수요자를 꼬셔서 또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마케팅하는 활동이 용도에 따라 똑같을까요? 다를 수도 있을까요? 다를 수 있죠. 그럼 밑에 가시면 마케팅 환경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보세요. 거시적 환경, 미시적 환경. 거시라는 건 자연과 인문적 환경을 얘기해서 환경이 또 들어가고요. 미시적은 이제 경쟁 주체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레미안이라면 GS 사이에 경쟁업자가 없어요? 경쟁업자가 있어요. 있죠. 공중, 정부. 여기는 또 환경이라는 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미시적이다. 아예 찍어드린다면 어디가 시험지에 나오냐면 넘겨보세요. 3번에 부동산 마케팅 전략이라는 파트가 나와 있죠. 여기 벌표 3개 치세요. 여기. 그래서 여기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제가 정리를 할 텐데 칠판 위주로 가져가십니다. 자, 정리를 해놨어요. 자, 이 세 가지 차원이 이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 위주로 나오니까 여기를 보시면서 나중에 프린트를 또 나눠드리면서 정리를 할 텐데요. 자, 세 가지 전략이 있어요. 자, 칠판 따라해보세요. 시장 점유 마케팅, 고객 점유 마케팅, 관계 마케팅.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그럼 시장을 점유하는 게 공급자가 시장을 점유하죠.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따라서 틈새 시장을 점유. 그럼 여기에 그냥요 시장 점유가 들어가 있으면 시장 점유 찍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STP와 포피믹스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이제 이따 후수를 하겠고요. 자, 고객 점유는 그냥입니까? 수요자 위주입니까? 구매 의사 결정이 따라서 AIDA라 따라서 I다. 요거 나오면 고객 점유 찍어야 되죠? 관계는 그냥입니까? 두 개 다 들어갑니까? 그럼 생산자 소비자 간의 일회성이에요? 장기적 지속적이에요?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게 이제 브랜드를 쓰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천천히 거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142페이지에 시장 점유 마케팅 찾으셨습니까? 그럼 공급자의 전략에 STP와 포피믹스가 있죠. 자, 이건 이제 설명할 거예요. 자, 제 칠판에 보시면 자, 따라서 STP. 자, 그러면 세 가지 전략이 있어요. STP는 자, 제가 세 표차로 암기하셔야 했죠. 몇 표차? 세 표차. 자,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제 시장 점유 마케팅인데, 자, 얘네들은 이제, 자,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판매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살 사람을 나누는 게 따라서 세분화. 세분화는 따라서 사람을 나눈다. 공급을 나눠요? 사람을 나눠요? 사람의 특성상에 나누는 게 세분화예요. 그런가요? 자, 그래서 칠판에 보시면은 수요자 집단은 인구 경제학 특성에서 상품 판매 지향적으로 분명하게 위해서 수요자 측면으로 시장을 분할합니다. 성인층, 노년층, 여성층을.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게 세분화고요. 차별화는 달라요. 차별화는 자, 칠판 보세요. 자, 이건 공급 경쟁사 사이에 상품을 어디에다 위치하는 공급을 나누는 거예요. 자, 사람을 나누는 건 그냥입니까? 세분화입니까? 공급 상품을 나누는 건 차별화죠. 자, 그러면은 사람이 나오면 무슨 화? 공급 상품이 나오면 차별화라는 거죠. 사람은 차별화시키면 됩니까? 4명이서 친한데 한 사람이 모의고사가 안 나온다고 해서 너 밥 따로 먹어라 얘.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사람은 무슨 화? 공급은 차별화죠. 그러면 시장 세분화서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판매하려면 사람들을 나눠요. 그래서 고소득층, 중상층, 저소득층 이렇게 사람을 나누는 것은 차별합니까? 세분합니까? 그러면 수요자 집단을 세분해서 타겟이라는 건 뭐예요? 표적 시장을 선정하죠. 그래서 세분화된이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그 전에 세분화가 있었구나. 세분화된 지역에서 자신의 상품과 일치하는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 집단에서 시상품을 기획하고 그다음에 차별화. 그러면 표적 시장 다음에 나오죠? 표적 시장이라는 게 들어가서 다양한 공급 경제 사이에 어디에 위치하는 거죠. 그럼 제가 그림을 그리면 자, 내가 만약에 레미안 아파트다. 그럼 GS 자이와 그냥에 대해 공급 상품을 차별화시켜야 돼요. 그럼 제가 그린 건 사람이에요? 공급 상품이에요? 상품을 나누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포지셔닝. 자, 따라서 위치. 자, 이게 한글로 위치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디에다 위치시키를 보고, 그 다음에 자사 제품을 어떻게 경제사 제품과 차별화할 것인지, 자사 제품 이미지를 어떻게 거기에 맞출지, 공급의 제품에 따라서 시장을 분류하는 건 세분하다, 차별하다. 차별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STP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세 표차 보시고 포피믹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포피믹스를 어떻게 암기시켰냐면 자, 일로 와보세요. 자, 마시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시장 점유 마케팅이에요. 상대편에 이 후보에서 세 표차로 줬어요. 몇 표차? 그럼 세가 뭐예요? 표가요. 차가 차별하죠. 그래요? 그럼 작년에 나왔던 게 재판을 갔어요. 따라서 재판 가유. 뭘 간다고요? 제가 뭐예요? 판이 뭐예요? 가가, 유가 이렇게 작년에 찾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죠? 작년에 볼 걸 그랬다. 그죠? 따라서 재판 가유가 나왔다. 그럼 뭐 찾으셔야 돼? 제품이죠. 자, 이걸 따라서 프로덕트. 자, 그 다음에 판매 촉진 따라서 프로모션. 자, 가격은 따라서 플라이스.
유통용 따라서 place. 자, 그럼 봐봐. P가 4개니까 4P죠. 같이 가자. 근데 봐봐요. 여기 STP에 요거 포지션이 있었죠. 요 P와 얘네들 P를 바꿔낸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따라서 PO, PO죠. 자, 따라서 PR, L, 그죠? 뭐 하는지 알아요? 얘가 R하고 L이 들어갔는데 얘가 Po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포지셔닝 차별화와 얘가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언더스탠드? 근데 한글로 나와요. 따라서 재판 가요. 제가 뭐예요? 판이, 가가, 유통용 이렇게 찾는 게 장례식으로 나왔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칠판 보세요. 칠판. 자, 제품을 만들려면 다른 놈들보다 차별화 시켜야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내가 레미안 아파트인데 GS보다 차별화 시켜야겠죠. 칠판 보고 있어요? 그러면 고급화해서 단지 내에 친화적인 공간을 설치해야 되겠죠. 따라서 설치. 자, 거주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반영한 평면 설계죠. 왜 3베이, 4베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보안 설비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따라서 주차장. 지상 주차장을 지하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자, 칠판. 설치, 설계, 설비, 주차장. 요거 나오면 판매 촉진이야? 이건 제품이야. 제품이에요. 제품을 차별화시키자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프로모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청약자가 경품을 추첨해서 경품을 제공해 줄 수 있잖아요. 이건 판매 촉진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다시요. 입을 여세요. 따라서 설치, 설계, 설비, 주차장. 이건 판매 촉진 찍으실 때 제품 찍으셔야 돼요. 이 청약자한테 경품 제공 판매 촉진하는 거죠. 내가 하는 대로 해요? 이걸 바꿔낼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유통경로는 뭐예요? 내가 직접 판매하지만 남한테 맡길 수도 있죠. 그래서 직접 경로가 있으면 간접 경로로 직접 분양합니까? 대행사한테 맡깁니까?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나 중개업소한테 활용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업자를 부른다. 업자를 부르면 유통경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가격은 어떻게 돼요? 프라이스는 저가 정책은 싸게 파는 거죠. 장기적, 탄력적 때 예고, 비타로 쪽은 굉장히 우리가 대체제가 없으니까 단기적으로 고가로 가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판매 촉진에 여러분들 광고 홍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부동산은 물건을 갖다가 팔 수 있어요? 움직이지 못해요. 광고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돈을 안 내고 하는 게 이제 홍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도 다시 판매 촉진에 들어간다. 다시 갈게요. 홍보 광고도 어디에 들어간다? 판매 촉진에 들어가요.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자, 마시장이 몇 표 차로 줬다? 뭘 가야 돼? 재판 가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렇게까지 보시고, 자, 오른쪽에는 조금 그래요. 학문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제가 가격만 볼게요. 오른쪽에 144페이지에 가격 있어요, 가격? 오른쪽 143페이지에 3번에 가격 있나요, 가격? 요거만 볼게요, 요거만. 요거만 잘 돼 있어. 고가는 그냥이야 비싸게 팔어. 그럼 신제품의 출시 단계 회사 브랜드 가치가 높으면 가격을 올려야 되겠죠? 그런가요? 근데 저가는 그냥이야 가격을 좀 낮게 해야 돼. 장기적으로 박리담회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요층이 이제 소득이 낮으면 또 낮게 간다. 자, 요거는 제가 요것만 갈게요. 시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시가는 그냥입니까? 동일한 가격입니까?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거기에 신축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신축 가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면 분양을 받게 되면 층수에 따라서 가격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자, 이걸 따라서 신축 가격. 그럼 신축 가격은 시가입니까? 가격이 다 틀립니까? 뷰마다 틀리죠? 이렇게 해서 그것만 좀 제가 찍어드리고요. 지금 프로모션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아까 홍보 광고도 프로모션에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고라는 거는 광고주를 명시해서 유료를 반복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홍보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 마케팅을 자, 우리 부동산학은 자, 따라서 종합응용과학, 단순과학이에요, 종합응용과학이에요. 여러 학문들을 응용했죠. 이게 경영에서 따온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마케팅 원론도 지금 강의하고 예전에 제가 한 학기 동안 여자대학교에서 이걸 강의했어요. 여대에서. 10년 전에. 야, 그때만 해도 내가 연기가 좋았는데. 그때 딱 들어가면, 어머, 웬 남학생이 오셨어요. 그러는데 지금 들어가면 교수인지 알아. 자, 그러면은, 다음에 홍보가 뭐냐면 그때 당시 마케팅 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얘기 떠든 게 아니라 생로병사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 생로병사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거기서 와인이 건강에 좋다고 막 그러니까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홍보는 돈을 냈어요? 돈을 안 냈어요? 뉴스나 이런 기사화 시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홍보다 간 건데 중요한 거는 칠판. 홍보 광고도 다음에 프로모션에 들어간다. 얘도 판매 촉진에 안 들어간다. 그렇게만 가져가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넘겨볼게요. 넘기시면 두 가지만 하면 남았어요. 페이지 142페이지로 가보세요. 142페이지 가시면 따라해봐요. 고객 점유. 그런 단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고객 점유는 뭐냐? 수요자가 고객이죠? 그럼 고객 점유는 공급자의 전략이에요? 수요자의 전략이에요? 구매 의사 결정에 대한 게 나오겠죠? 다음에 아이다. AIDA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다 얘기했다. 아이다. 그래서 얘는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에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attention이라는 주목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이제 오픈해요. 그럼 interest 거기 나와 있는 분양 대행사가 이제 궁금증을 제시해주고 욕망이라는 desire 있죠. 여기다 형광펜 욕망. 따라해봐요. selling point. 이게 중개사법이 학교에 나왔어요. selling point라는 것을 욕망 단계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상품으로서 분화시키는 여러 특성 중에서 구매자한테 만족을 주는 특징이 따라서 selling point. 그럼 selling point는 따라서 욕망에서 한다. 그럼 액션, 행동을 취해서 도장을 찍게 되죠. 그래서 만족은 지우세요. 만족은 지우시고 아까 제가 AIDA 액션까지 있다 그랬죠? 지우세요. 그냥 믿으세요. 만족을 지워요. 헷갈릴 수 있어요. 기출문제가. 그러면 따라서 AIDA만 나와 소비자 나왔다. 구매 의사결정 나오면 누구 찍어? 고객점을 찍는 거죠. 그러면 느낌이 안 오니까 만족을 지웠죠? 액션에서 끝나죠? 그럼 자 보세요. 이렇게 여성 의류를 판매하려면 그냥 이제 디스플레이를 잘 해놔야 돼요. 그래서 갑순이 가다가 어머 이쁘다 어텐션이에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거기 안에 있는 점원은 튀어나와야 돼요. 흥미를 일으키죠. 언니 그냥 안에 들어와서 그냥 입어봐. 그러면서 입힌 다음에 그냥 이걸 날려야 돼. 날리면서 욕망을 디자이어. 그래서 언니 어머 왜 이렇게 이뻐? 미스 코리아 같아? 그럼 이 언니 가만히 있어. 카드를 꺼내. 근데 액션을 하는 거죠. 반응도 없고 아 진짜 아 힘들어 죽겠어. 진짜 갑니다. 이제서야 가능해.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아이다 나오잖아요. 아이다 나오면 시장 점유예요? 고객 점유예요? 오늘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그래서 많이 힘들어갖고 짜증나 죽겠어. 따라서 아이고 그러면 아이다 나오면 고객 점유 찍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관계 마케팅이라는 게 있나요? 자 여러분 관계라는 건 그냥입니까? 두 사람의 관계를 얘기합니까? 그럼 수요자 공급자가 다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생산자 소비자 간의 일회성이에요? 장기적 지속적이에요?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나오죠? 따라서 브랜드. 코카콜라라는 건 제가 어렸을 때만 먹었어요? 지금도 먹었어요? 그럼 계속적으로 내 머릿속에 브랜드가 계속 간다는 얘기죠. 여기서 레미안 사는데 너무 좋아. 그럼 다른 데서 레미안 찾을 수 있죠? 자, 이건 그냥입니까? 이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됩니까? 그럼 공급자만 나와요? 소비자 둘 다 나와요?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 지속 속에 브랜드 하나 놓으시면 좋겠죠. 아시겠죠? 자, 그럼 정리합니다. 아까 제가 요 마시장이 몇 표 차로 줬어요? 그냥 이제 재판을 가야 돼. 재판 가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세 표 차를 꼭 기억하시고 특히 얘는 공급자의 전략이기 때문에 따라서 틈새 시장을 점유. 한 번만 틈새 시장을 점유. 시장을 점유. 그럼 고객점유 찍으셔야 돼요? 시장 점유 찍으셔야 돼요? 시장 점유 찍으셔야 되는 거죠. 소비자는 그냥이요. 이거는 고객이 나오죠? 그래서 아까 구매 의사 결정이 따라서 아이다. 어떻게 했어요, 이걸? 감사합니다. 고객점유 찍으셔야 돼요. 힘들어 죽겠어, 학교는. 관계는 두 사람이 양자가 다 나오죠? 그냥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돼요. 브랜드 나오면 되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문제로 갑니다. 스타트. 문제 풀어보세요. 자, 따라오세요. 재판가요. 제가 뭐예요? 판이, 가가, 유가. 자, 아까 설치 기억나십니까? 설치, 설비 이런 거 나오면 못 찍으셔야 돼요. 제분 찍는 거죠. 기억나시죠? 중개업자를 업자를 불렀죠. 그럼 유통용로가 되잖아요. 가격이죠. 프라이스가 되고 경품 추천하는 건 판매 촉진이죠. 그럼 정답은 몇 번 정답이다?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요 이해 가셨죠? 그죠? 이렇게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145페이지 가시면 이제 감정평가로 넘어가는데 자, 따라서 감정평가 요 파트가 이제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한 8문제 출제가 되는데 제가 출제 비중을 이제 나오는 쪽으로 이제 가도록 할게요.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세요.